혹시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좀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아 네네. 저희 2022학년도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 신편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리엔테이션의 사회를 맡은 학사조교 황수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캠을 켜주시고 마이크는 음소거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공유해 드렸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리엔테이션은 환영사, 교수진 소개, 융합경영학부 전공 소개, Q&A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교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분씩 차례대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학식에서도 뵀었던 프라임 칼리지 라선아 학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 인사는 앞서 입학식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속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융합경영학부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아, 네. 간단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융합경영학부 박현영 학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편입생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저희 신편입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진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부응해서 프라임 칼리지를 운영하는 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 아까 입학식 때 이제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입학을 했지만 앞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쩌면 우려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꼭 매일 또는 매주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지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과목 같은 경우에 한 과목이 일주일 수업은 1시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매 학기에 6과목 정도를 수강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영상 강의에 이제 학습 시간만 6시간 가량이 될 것이고요. 뭐 복습이라던가 또 과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한두 시간 정도는 더 공부할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직장과 병행하고 있으니까 내일 퇴근하고 나서 뭐 8시나 9시부터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하겠다. 라던가 또는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으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뭐 4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지 못하고 한 주씩 한 주씩 밀리게 되는 순간 이제 공부할 것이 정말 눈덩이처럼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직장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에서 4년가량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실 때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 너무 혼자 고민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프라임 칼리지에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교수님들 그리고 조교들 그리고 학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꼭 저희를 찾아서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마음가짐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프레임 칼리지에서는 굉장히 크고 작은 행사를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작게는 그때그때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작은 이벤트라던가 특강이라던가 또는 뭐 모의 주식 투자 대회 같은 그런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제 뭐 학업에 바쁘시더라도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은 저를 포함한 저희 교수진들에게 건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프라임 칼리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과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융합경영학부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최세영 교수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입생, 편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주임 교수 최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시는 학우분들이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만 다니기도 사실 벅차잖아요. 그 와중에 뭔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더 진학을 위해서 뭔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임 컬리지에 진학하신 것을 정말 여러분들 그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함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한 학기 지나갈수록 수업을 점점 배워 가시면서 뭔가 실무적으로 경험이 이미 많으시겠지만 거기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결합을 해 가면서 통합을 해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사고가 확장이 되고 점점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을 프라임 컬리지 다니시는 동안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학부장님, 학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거기에 아주 조금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100% 온라인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혼자 공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쭉 처지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네, 그냥 같이 공부하다가도 학기 중에는 막 시험 기간 이럴 때 되면 내가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LMS는 사실은 교수님, 튜터님들 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상담 게시판도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모든 수강생들에게 공개가 되는 반면 수업 상담 게시판은 뭔가 약간 쪽지의 형태로 1대1로 면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툴을 많이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학부장님이 이거 규칙적으로 매주 이렇게 수업을 들어라라고 하셨는데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수업을 못 듣게 되면 밀리잖아요. 그러면 튜터님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들으세요라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를 딱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모두가 함께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억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조금 더 네, 수월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학업과 혹은 뭐 여러분들 직장 이렇게 병행하시면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프라임 칼리지에서 좋은 추억과 뭐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온라인 수강 환경 특이성에 대한 조언 등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수업에서 만나실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경영학과 선우혜정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우혜정 교수님은 회계원리, 재무회계, 기업과 재무정보, 회계 사례 연구 수업에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선우혜정 교수입니다. 회계 과목들을 프라임 컬리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맡고 있는 과목에 대한 간략한 과목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다양한 과목들을 접하면서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 생각엔 이따가 이제 회계금융 전공 전반 이런 교육 과정, 커리큘럼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 그중에서 제가 맡고 있는 몇 가지 과목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1학기 회계 원리 과목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회계 원리는 사실 이제 회계 금융 전공에서 가장 기초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회계 원리에 대한 지식 없이 사실 여러분들이 2에서 4학년까지의 과목을 수강하기에는 매우 좀 벽이 있을 거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기초 과목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회계 원리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는 1학년 2학기 재무회계. 사실 이 두 개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다른 외부 교재에서 볼 수 있는 회계 원리 책에서 볼 수 있는 전체 전체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를 현실적으로 매주 50분, 15번의 강의로 다 흡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1학년 1학기 때에는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와 회계 개념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계 거래를 재무제표로 작성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인 이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1학년 1학기 때 이제 마스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라고 하면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가 회계, 금융 또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겠지만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뭐 수학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지루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벽을 허물기 위해서 좀 이런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 초반부와 그리고 후반부에 연결지어서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이론, 예제를 통해 학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총 15개의 이 차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학년 2학기에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런 회계순환 과정을 토대로 그렇다면 계정별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회계 원리 수준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에 이 회계 원리와 재무회계는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이런 회계 원리 과목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라임 컬리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회계나 또는 재무와도 사실 연관성이 있거든요. 또 어떤 재무제표 분석 이런 과목도 이렇게 회계에 대한 개념 없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선수 과목의 그런 개념으로 열심히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기에 기업과 재무정보라는 과목도 태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와 이제 외부 교수님, 경희대학교의 이준일 교수님 두 분이서 같이 팀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들으실 많은 과목들은 결국 이 기업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우시게 돼요. 특히 회계에는 이 기업에 대한 경영활동,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에 대한 이제 경영 활동을 어떻게 정보화시키냐, 어떻게 이렇게 퀀티파이 하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먼저 이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어떻게 설립되는지, 주식은 뭔지, 또 채권은 뭔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형태로 이런 마켓에서 거래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초적인 개념 그런 것부터 그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뭐 기업 지배구조라던가 ESG 요새 이제 또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 그런 게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한 다방면 에 대한 그런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기업과 재무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회계 원리를 통해서 저를 만나지만 또 다른 과목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3학년 과목인 회계 사례 연구입니다. 회계 사례 연구는 1학년 그리고 2학년에 걸쳐서 배운 회계에 관한 개념이나 그런 원리를 조금 더 이 응용 수준에서 실제 상황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 사례 그리고 이제 회계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실제 사례라고 한다면 다양한 이제 회계 분식이나 회계 부정 사례겠죠. 예, 분식 회계 같은 것.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배운 그런 개념을 너무나 단순하게 조작을 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식 회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또 이런 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 조사 또는 감리 결과 지적사항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배워서 우리가 1, 2학년 때는 좀 더 기초적인 그런 어떤 이 성을 쌓고 프레임을 쌓고 뼈를 쌓는 데 치중했다면 3, 4학년에서는 좀 더 거기에 살을 붙여서 좀 완성된 어떤 그런 회계 전문가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과목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입학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담당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는 경영학과 이유백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백 교수님은 내년 1학기 재무에 의해 2학기 투자에 의해 수업에서 만나뵈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백 교수입니다. 네, 제가 그 2학년에 이제 두 학기에 걸쳐서 과목을 맡고 있는데, 재무 트랙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재무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1학기가 그 원론이자 이제 기업의 이제 회사에서 다루는 재무 분야에서 재무의 이해가 되겠고, 2학기는 그 파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의 투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파이낸스라고 하는 분야를 이렇게 1년에 두 학기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과목 소개하자면은 뭐 첫 학기에 배우는 재무의 이해는 말 그대로 이제 재무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회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재무사 결정, 그래서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경제성 분석과 타당성 평가,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대해서 자금을 제공한 이제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환원하는 어떤 배당 같은 그런 의사결정 어떻게 내리는가, 이런 것이 이제 1학기 때 다뤄지게 됩니다. 2학기 때는 이제 그 자본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되는 시장이 이제 자본시장에서 참여하는 이러한 이제 참여 주체들의 어떤 경제학적 행태를 다루고 있는데, 아까 1학기 때 기업이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이 자본시장인데, 여기서 투자들은 사실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반 여기 다뤄지는 어떤 금융투자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자본시장에서 이런 자산, 쉽게 말하는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학문적 관점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산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실무해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보면 언론 같은 데 많이 사실은 접하고 있지만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식을 넓혀서 그리고 이제 실무에 적용하는 그러한 그런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과목의 취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벌써 이제 이번 주 20일부터 그 온라인 강의 시작돼서 아마 저하고 그 벌써 LMS에서 이제 뵌 분도 있긴 있을 텐데, 앞으로 그 입학하신 여러분들의 초심을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이제 지켜내셔 가지고 좋은 학업과 실무에서 역량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학과 최세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라 교수님은 관리회계 원리와 원가회계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임 컬리지 융합경영학부 신입생, 편입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최세라이고요. 저도 이렇게 회계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관리회계 원리, 2학기에는 원가회계 이렇게 두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과목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먼저 1학기에 공부하는 이제 관리회계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자나 관리자에게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이제 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선혜정 교수님께서 담당하시는 재무회계 관련 과목들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기업 재무보고
파이낸셜 리포팅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룬다면 관리 회계에서는 어떻게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런 조직 운영을 위한 회계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 회계에서는 경영자나 관리자의 입장이 되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관리 회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리 회계 정보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원가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원가 회계 교과목에서는 원가 정보를 어떻게 목적 적합하게 측정하고 산출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해서 여러분들 이 프라임 칼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또 달성하시고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되도록 제가 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과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수님들의 환영 인사와 과목 소개를 들어보았는데요. 프라임 칼리지에 입학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융합경영학부 전공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융합경영학부 전공 소개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미 우리 융합경영학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입학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융합경영학부에는 회계금융 전공과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두 가지 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을 정하고 입학을 하셨을 것이고요. 1학년에 입학하신 분들은 경영학부로 입학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금융 전공이든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이든 졸업 시 여러분들은 경영학사라는 학위를 받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먼저 회계금융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금융 전공, 이제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영학에 대한 과목들,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법인, 상법 과목들, 그리고 경제학 과목들과 같은 기본적인 교과목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과 경영에 대한 넓은 제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교과목을 3가지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회계재무 트랙이고요. 두 번째는 세법과 관련된 세무 트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 트랙입니다. 이렇게 3가지 트랙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1월 초에 아마 이제 공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월 초에 회계에 관련해가지고 자격증 설명회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추후에도 또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참석하셔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3가지 트랙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먼저 일반 경영학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외 전공 기초 과목과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회계재무 트랙, 세무 트랙, 금융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공을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 다 수강 신청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질문이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 신청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그 동영상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전공을 개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전공 과목들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교과목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목들 개편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추후에 수강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요. 네, 다음은 제가 이어서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우리 앞서서 입학식 때 유찬우 교수님께서 챗 GPT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처럼 인공지능이라고 할까, 이런 AI, IoT, 사물 인터넷 등등등 굉장히 첨단 기술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게 더 이상 떨어져 있는 분야가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 마케팅에서도 이러한 지식을 함께 접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이러한 경영 환경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마케팅과 애널리틱스 그리고 기업과 과정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조금 더 심화되고 전문화된 그런 수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트랙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요, 사실은 이 전공의 그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수업들을 들으면 이렇게 마케팅, 애널리틱스, 기업가 과정에 대한 제반 지식들을 쌓아가실 수 있고 통합을 하실 수 있도록 전공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그리고 그것을 마케팅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앞서 학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저희가 계속 전공 과목들을 계속 개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교과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수학하시는 과정 중에도 새로운 과목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좋은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마케팅 과정을 보시면요. 마케팅의 일반 그 마케팅 애널리틱스 이 과목들 보시면 조금 더 심화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딱 집중을 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춘 플랫폼 경제 비즈니스도 있고요. 기본적인 마케팅론, 유통관리, 인적 판매와 영업관리, 또 소비자 행동에 관한 이런 과목들 쭉 있고요. 그다음에 애널리틱스 과정 이번에 특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파이썬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해와 활용,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 쭉 수강해 가시면서 배워가실 수 있고 기업가 과정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레너십 이런 것과 관련된 과목들도 저희가 수강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제반적인 거는 역시나 우리도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초 과목들을 배울 필요가 있겠죠. 경영학 원론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과목들이 인사 조직 관련된 과목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조직 안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조직 행위론이라든가 전략적 일적 관리,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과목들은 저와 함께 수업을 해나가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영 학부장님과 최세현 전공주임님께서 각각 회계금융 전공,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조교 인사 후 학사 안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선생님 잠깐만요. 네네. 다시 마케팅 애널리틱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잠깐만 마케팅 애널리틱스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하시고자 입학하신 분들에게 약간 비유를 좀 들어서 마케팅과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최세현 교수님께서는 인사 조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시고요. 저는 마케팅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이윤 창출이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틀렸습니다.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업 존재의 의미는 고객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열한 기업 간 경쟁과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업만이 살아남아서 번창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제2의 정보혁명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러한 혁명적 기술 진보는 세상 곳곳에 데이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넘쳐나는 데이터는 여러분 주변에 널려있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데이터는 돌멩이에 불과한데 이 돌멩이를 진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은 돌멩이를 진주로 만드는 그러한 배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돌멩이를 어떻게 진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 이 돌멩이들이 외치는 그런 소리 없는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꺼내려면 분석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꺼내면 데이터가 드디어 인포메이션, 정보가 됩니다. 인포메이션만 갖고는 안 되겠죠. 인포메이션을 꺼냈으면 이제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실행,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최세인 교수님이 담당하시고 있는 그런 과목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리더십, 그리고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면 드디어 이제 고객의 마음의 파문을 일으켜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고객, 시장, 그리고 기업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임팩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의 교과 과정은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넘쳐나고 있는 수많은 이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들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 임팩트로 연결하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이 여러분들이 우리 소정의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면 데이터를 3I로 인포메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임팩트로 연결하는 그런 역량을 함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승점에 이르러서 나중에 졸업식장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선 학장님께서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관련된 추가 설명을 진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조교 인사 후 학사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사 안내 진행을 맡은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담당 조교 김옥길입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융합경영학부 학사 조교들에게 전공 상관없이 궁금한 것이 있으실 때는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사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크게 수강 신청, 수강 방법, 평가 같은 중요한 내용만 전달드릴 예정인데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전달드린 대학생활 길라잡이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고요.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타 학과 및 타 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이 되니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학습하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처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고 내 강의실을 클릭하신 후에 강의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학습 시 주의사항으로는 학습을 하시면서 1시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후 반드시 학습 종료 버튼을 눌러야 진도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배속으로 끝까지 수강하셔야 출석 처리가 됩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학습하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노 캠퍼스 앱을 설치하신 뒤 로그인한 후 학습 목록에서 교과목별 강의 보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PC와 모바일을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에는 진도의 반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학습 종료 버튼을 눌러주셔야 진도가 저장이 됩니다. 프라임 칼리지 최대 장점은 바로 각 교과목마다 튜터가 있다는 것인데요.
튜터는 학우분들의 학습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교과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한 질문 등을 쪽지, 메일, 질의응답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각 교과목 튜터에게 남겨주십시오. 교재 준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선 개설 교과목에 따라 사용하는 교재가 다릅니다. 크게 2부, 방송제 교재, 시중 교재, 워크북으로 나누어지고요. 일부 강의는 교재 없이 강의록과 워크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재 관련 안내는 개강 후 강의실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대 교재 및 시중 교재는 방송대 출판문화원 및 시중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북 다운로드 방식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록과 워크북은 제본하여 제공하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강의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간 기말 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기말 평가는 전부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중간 평가는 4월 9일, 15일, 16일로 정해져 있고요. 기말 평가는 6월 11일, 17일,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앞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출석 인정인데요. 1에서 7주차 강의는 중간평가 전까지, 8에서 15주차 강의는 기말평가 전까지 수강을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출석률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F학점 처리가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해 주십시오. 다음은 졸업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신입학하신 경우 전공 75학점 이상, 교양 36학점 이상, 총학점 131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평점 평균이 1.7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2학년 편입생의 경우에는 6학기 이상 등록하시고 교양 18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학점 98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3학년 편입하신 경우에는 4학기 이상 등록하며 전공 45학점 이상, 총학점 65학점 이상 충족 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한 재학생 중에 졸업 소유학점 131학점 이상을 충족하고 이수학점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편입생의 경우에는 조기 졸업이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시고 그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잘 알아보시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교내 장학제도를 공지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여 알려드렸는데요. 강의 및 학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내드린 대학생활 길라잡이 파일을 참고하시고 학부 사무실이나 학위과정 운영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마이크 켜셔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그 소리가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자세한 오리엔테이션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는 이제 회계금융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네. 혹시 이게 나중에 자격증하고 관련해서 커리큘럼이 그거를 고려해갖고 짜져 있는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회계사 같은 경우에 그 수업을 관련해갖고 12과목 이상 들으라고 지정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게 이 프라임 컬리지 이 회계금융 쪽에 그 교과서 아니 그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융합경영학부장 박현영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자격증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과목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과목들 당연히 개설이 되어 있고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목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들 모두 다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초에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가을 정도에도 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2022학년도 프라임칼리지 융합경영학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을 마치려고 하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중앙도서관 이용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 유진경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예, 잘 네. 들립니다. 네, 저 그러면 호스트 권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유진경입니다. 이렇게 프라임 칼리지 학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된 짧은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 도서관 현황 안내, 그리고 소장 자료 이용 안내, 미소장 자료 지원 서비스, 그 중에서도 미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1972년도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강좌, 전자도서 등 다양한 장서들을 보유하며 서비스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은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이후 2022년 9월부터 개관하여 새롭게 운영 중입니다. 네, 중앙도서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 북라운지와 2층 그룹 스터디룸, PC 검색실 등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3층과 4층 자료실은 9시부터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출입이 가능하시고, 그 모바일 앱 통해서 여기 그룹 스터디룸 4개의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최소 3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6인실, 8인실 2개, 그리고 12인실 이렇게 4개의 그룹 스터디 룸이 이용 가능하니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뭐 세미나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학과 스터디로 이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저희 중앙도서관 그룹 스터디룸 예약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장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대출 가능 책수와 대출 기간일 텐데요. 대학생분들은 10권을 14일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반납 예정일 3일부터 1회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하고 14일간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네, 예약도 가능합니다. 네, 요 예약 기능을 통해 대출하신 분 다음 순서로 빌려보실 수 있고요. 이미 다른 분이 예약을 하신 자료의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도서관에 방문 시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서 원하시는 도서관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네, 소장정보 상세 보기를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소장자료가 아니어서 안 되고 저희 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한해서 스마트 도서관 예약도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스마트 도서관 대출 신청 버튼 눌러서 신청하시게 되면 이용 시간 내에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대출 가능 알림 문자 수신 후에 도서관 입구에 위치한 스마트 도서관 기기에서 대출해 가시면 됩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까 편한 시간에 오셔서 대출 또는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이 멀어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 택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연구학습 지원 대출 문헌 복사 신청에서 네, 여기서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일정 부분의 복사를 원하시면 해당 자료도 택배로 지원해 드립니다. 저작권법상 3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고 복사 실비 및 택배비는 자비로 부담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여기 있는 공지사항 읽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는데 저희 가장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실 때 학교 안에서보다 학교 밖에서 이용하시는 일이 더욱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이용하실 때 방송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료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단 한 가지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학교 밖에서도 학교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중앙도서관 하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셔서 중앙도서관으로 바로 넘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들어갔던 것처럼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그 입력창에 입력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소장자료 검색하는 방법 잠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하신 방법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가장 하단에 있는 배너, 요 중앙도서관 배너 눌러서 바로 들어가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URL library.knoe.ac.kr 눌러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창에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로그인 해놓은 상태인데, 네, 여기서 선생님들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신입생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학사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3월 2일부터 신입생분들은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자료를 이용할 준비가 다 되셨다고 하면 도서관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전자자료 들어가 보시면 국내 학술 DB와 국외 학술 DB, 이러닝 자료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학술 DB 같은 경우에는 DBpedia나 키스 같은 전 주제 분야의 학술지를 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국외 학술 DB의 경우에는 저희 사이언스 다이렉트 같은 전 주제 분야나 지금 그 경영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 파이낸셜 타임즈나 네, 아래쪽에 보시면 아마 더 많은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제 관련 신문 자료 조용히 해. 여기 말 해놨어. 네, 그리고 저희 논문 관련해서 작성이 되는 툴 중에 레퍼웍스 같은 것들도 있고, 네, 이런 표절 검사 툴인 터니밋이나 카피킬라 등도 네, 저희 요 전자자료 쪽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저희 학부생이시니까 저희 전자도서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 전자도서 사이트로 가기 이 버튼 눌러주시면 네, 여기에 다양한 전자도서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 같은 경우에는 5책을 5일간 이용 가능합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 방송대 교재는 이렇게 722종 정도 보유하고 있고, 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 문화 예술 분야다 하면 이렇게 눌러서 네, 대출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대출하는 것들은 요 책을 눌러보시면 대출 버튼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하기 버튼 눌러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예, 내 서재 들어가서 여기서 콘텐츠를 열람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 콘텐츠가 다운로드 되고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뷰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도 직접 책으로 읽으실 수 있고, 뭐 통근하시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자도서 옆쪽에 보면 오디오북이나 네, 오디오북도 바로 듣기 가능하고, 그래서 도서 요약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서 뭐 내가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이 책의 줄거리 같은 경우만 읽고 싶다. 아니면 뭐 해외서적 프리뷰나 이런 트렌드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로 넘어와서 네,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은 이 메인 화면 이 아래쪽에서도 바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IT고 강좌나 신화공 토익 그리고 외국어 강좌나 뭐 취업 강좌 같은 것들도 있어서 뭐 원하시는 자격증 공부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셔서 내가 뭐 토익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토익 관련해서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풀어보실 수 있고, 뭐 강의실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은 저희 이 통합 검색에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학술 자료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웹 DB에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들도 다양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도서관으로 검색을 하면 네, 아까 전에 저희 그 도서관 소장 자료만 나왔던 그 화면이랑은 조금 다르게 뭐 DBpedia나 e아티클 그리고 앱스코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DB들의 검색 결과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텍스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 해당 그 DBpedia로 넘어가서 원문 다운로드 받기나 이런 PDF 저장 같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자료 검색 들어가서 국내 학술 DB에서 DBpedia 눌러서 바로 이런 DB들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타 통합 검색을 통해서 원하시는 자료를 바로 검색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편하신 방식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DB명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DB 검색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고, 네, 저희 검색한 것처럼 네, 이렇게 DB 원하시는 거 눌러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해외 DB도 비슷합니다. 이 위쪽 상단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떠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거의 무료로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 말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리스를 통해서 자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그 도서관 홈페이지 요 로그인 창 하단에 보면 그 리스트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리스트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이 리스란 전국의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한 학술 정보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일부 유료로 이용 가능한 것도 있지만 방송대 소속 학우님들은 직접 접속을 통해서 무료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원문 이용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랑 비슷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먼저 로그인 하신 후에 검색창에 원하시는 결과를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서 상세 검색을 통해 검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결과내 재검색입니다. 1차 키워드를 넣으시고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검색 결과를 좀 더 좁히기 위해서 2차 키워드를 넣으시고 결과 내 재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검색 결과 키워드가 3,220건에서 676건 정도로 줄어드는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 좁히기를 통해서 리스트를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온 그 원문은 PDF 원문 보기를 눌렀을 때 저장과 출력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리스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게 될 서비스 중에 하나가 원문 및 그 문헌 복사 신청인데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리스트에서 개인 계정으로 먼저 가입을 하시고 원하시는 자료를 아까와 같이 검색해 주신 후에 네, 여기서 복사 대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복사 대출 신청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도 바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네, 이런 창이 뜹니다. 복사인지 대출인지 그리고 해외 논문 구매 대행인지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부 비용 지원도 가능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 상호 대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먼저 소속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료를 입수하실 때 집에서 이용 가능하신 게 아니라 소속 도서관에 오셔서 방문 수령하시고 택배비 및 복사 실비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를 통해서 복사 서비스를 받으실 때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하단에 프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비스 신청은 리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을 먼저 해주시고 검색 결과 좁혀보기에서 무료, 프릭으로 되어 있는 이 자료를 클릭 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료들만 선택해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복사 대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아까 일반 복사 대출 신청해 주신 것처럼 신청 비용, 소요 일수 등을 확인해 주시고 서지 정보 기입해 주시면 무료로 복사 또는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이 너무 핵심 내용만 담다 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제가 지금 이렇게 안내 드리는 내용처럼 여러 가지 이용자 교육이 도서관에 마련되어 있으니 도서관 홈페이지 잠시만요. 네. 네,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여기 그 연구학습 지원 쪽에서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에서 다양한 저희 그 교육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도서관 유튜브 있습니다. 거기서 네, 원하시는 DB 관련 교육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문의 및 건의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서비스별 연락처 통해서 그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즐거운 학업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도서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예, 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번 학기 처음 지금 강의 들어가면서 네. 교재에 대한 거를 보니까 온라인 교재의 경우에 네. 온라인 교재의 경우에는 대여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온라인 교재는 중앙도서관하고 사실 관계가 좀 없네요. 그죠? 네네. 온라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출판문화원에서 구입하시면 되고, 저희 존자도서관에도 일부 구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구입해서 이용하시고, 혹시나 뭐 필요한 교재가 있으시면 저희 전자도서관 방송대 교재 쪽에서 일부 필요하신 교재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원하시는 교재 검색하셔서 네, 해당 사항 있으시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을 출입을 할 때 학생증이 네. 필요한데 지금 네, 보니까 맞아요. 대학 생활에 의해서는 학생증에 대한 안내가 좀 뒤에 나오거든요. 네네. 학생증은 또 그것도 중앙도서관에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저 학생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학부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도서관에 네네. 출입하실 때는 해당 학생증 가지고 오셔도 되고, 모바일 학생증 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도서관 앱이 있어서 안드로이드나 뭐 애플에서 모바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모바일 도서관 검색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 앱에 네네. 선생님 학교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으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고 출입하실 수 있는 바코드 나오니까 그 바코드로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네, 도서관 관련 정보 활용 교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한 오리엔테이션 영상과 자료는 공지사항으로 게시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LMS 강의실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